인연을 당장 이 집에서 내쫓아라. 보기도 싫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던 날, 막내 며느리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뚝거리는 발로 조용히 일어나 짐을 쌌지요.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그 집안을 살려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미담 여훈장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홍주 땅에 최씨 집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은 기와집 한 채에 논밭 몇 마지기.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가을이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을 보며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최씨 집안이야 별 볼 일 없지만 뭐 그럭저럭 먹고 살지 않나. 최씨 집안의 가장은 최서방이었습니다. 나이 40이 훌쩍 넘었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요. 문제는 그의 어머니 최씨 집안의 안주인인 홍씨 할멈이었습니다. 홍씨 할멈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깐깐한 성격이었습니다. 며느리 셋을 들였는데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그런대로 봐줄만 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성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 아들 최돌쇠가 데려온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름은 복순. 얼굴이야 그리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왼쪽 다리를 조금 저는 것이 문제였지요. 어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라 했습니다. 홍씨 할멈은 복순이 처음 이 집 문을 들어서던 날부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절름발이를 며느리로 들이다니. 우리 집 망신이로구나. 복순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 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누군가 부엌 문을 빼꼼히 열었습니다. 동네 어귀에 사는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최씨 집안과는 먼 친척뻘 되는 노인으로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 하여 사람들이 모두 따르는 분이었지요. 옥분 할머니는 복순의 손에 쥐어진 나무 주걱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 억울하지 않으냐? 복순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억울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발이 성하지 않다고 구박받는 것이 억울하지 않다는 말이냐? 복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발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분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습니다. 허허. 그래, 그 말이 맞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몸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 그러고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순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그저 고마운 위로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이 훗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바꿀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최씨 집안에는 모두 5 식구가 살았습니다. 홍씨 할멈, 첫째 아들 최갑돌과 그 아내 갑순, 둘째 아들 최을돌과 그 아내 을순, 그리고 막내 최돌쇠와 복순이었지요. 첫째 며느리 갑순은 홍씨 할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이 반반한 데다가 말재주가 좋았습니다. 시어머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만 골라 했지요. 어머님, 오늘따라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 솜씨는 이 동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어요.
홍씨 할멈은 갑순이 한마디 할 때마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일순은 갑순만큼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몸이 건강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논일 밭일 할 것 없이 척척 해냈으니 홍씨 할멈도 크게 트집 잡을 구석이 없었지요. 그러나 복수는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절뚝거리며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복순을 볼 때마다 홍씨 할멈은 혀를 찼습니다. 하필이면 저런 다리를 가진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꼬. 사실 복순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피우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두 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마다하지 않았지요. 문제는 홍씨 할멈의 눈에 그런 복순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갑순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았지요. 어느 날 갑순은 홍씨 할멈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아까 복순이 항아리를 깼어요. 그러고는 제가 깼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아리를 깬 것은 갑순 자신이었지요. 하지만 홍씨 할멈은 단번에 믿었습니다. 저런 고약한 년, 복순아. 복순은 마당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항아리를 내가 깨고 왜 갑순에게 뒤집어 씌우느냐? 복순은 갑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순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닥쳐라. 변명은 듣기 싫다. 복순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복순의 남편 최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게 아니지 않소? 복순은 빙긋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항아리 하나가 무슨 대수겠어요. 최돌쇠는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막내 아들이었지요. 그렇게 복순의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 최씨 집안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최씨 집안에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서방, 즉 홍씨 할멈의 남편이 한양 출장길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최서방은 이미 반쪽 몸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중풍이요. 앞으로 오래 누워 계셔야 할 것이요. 의원의 말에 홍씨 할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최서방이 한양 출장을 다녀온 것은 집안의 빚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는데 그것마저 실패하고 돌아온 것이었지요. 집안에는 갚아야 할 빚이 쌓여 있었고 논밭은 이미 절반이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냐. 홍씨 할멈은 방 안에서 사흘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 갑수는 친정에 다녀온다며 짐을 쌌습니다. 둘째 며느리 일순도 아이가 아프다며 시름시름 앓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분주한 집안에서 조용히 부엌을 지키는 사람은 복순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이 쓰러진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홍씨 할멈이 드디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갑순과 일순은 슬그머니 눈을 피했습니다. 복순은 마루 끝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다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셔야지요. 제가 죽을 쏘어 놓았습니다. 홍씨 할멈은
복순을 힐끗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집안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홍 씨 할멈이 아들 셋을 불러 앉힌 것이었지요. 너희도 알다시피 이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다. 빚을 갚으려면 논밭을 팔아야 할 판이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첫째 갑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제 식구를 건사하기도 어려운 판에 둘째 을돌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장사가 영 시원찮아서 막내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홍 씨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모두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이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홍 씨 할멈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자가 어른들 말씀에 끼어드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요. 홍 씨 할멈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마을 장터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 집안에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갑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별것을 다 묻는군. 팔 것이 있으면 진작 팔았겠지. 복순은 갑순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홍 씨 할멈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느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배웠지요. 술을 놓거나 옷감을 짜는 일이라면 자신이 있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 수 있을 만큼은 만들 수 있습니다. 홍 씨 할멈은 잠시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순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바느질로 빚을 갚겠다고요? 그 절름거리는 손으로. 절름거리는 것은 발이지 손이 아닙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갑순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홍 씨 할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느질로 얼마나 벌 수 있겠느냐? 그걸로 빚을 갚으려면 평생이 걸릴 것이다. 혼자라면 그렇겠지요. 하지만 어머님과 형님들도 함께 하신다면. 닥쳐라. 홍 씨 할멈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 집안 여자들이 장터에 물건을 팔러 다니란 말이냐? 그것이 무슨 망신이냐? 복순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돌쇠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순 말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너는 가만히 있거라. 홍 씨 할멈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복순은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타오르는 앞에서 바늘을 들고 천에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꽃 한 송이, 또 한 송이. 손이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땀 한 땀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최 돌쇠가 부엌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고 있소? 네. 조금만 더 하고 자겠어요. 최 돌쇠는 아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거요? 복순은 바늘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어요. 최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복수는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완성한 수 놓은 손수건 5장을 고운 천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을 나서려는데 홍씨 할멈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복수는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내가 허락한 적 없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씨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른의 말을 이렇게 정면으로 거스른 며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2년이 감히, 어머님. 복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 식구입니다. 이 집안이 어려우면 제가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혼이 나도 좋습니다. 돌아와서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녀와야겠습니다.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복순이 스스로의 2발로, 아니 1발과 반발로 새로운 길을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장터는 집에서 10리 길이었습니다. 성한 사람도 1시간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지요. 복수는 절뚝거리는 발로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가을 아침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복순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장터는 이미 왁자지껄했습니다. 생선 장수, 옹기 장수, 포목 장수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이고 있었지요. 복수는 조용한 구석 자리를 찾아 자리를 폈습니다. 고운 천 위에 수 놓은 손수건 5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아가씨. 그 손수건 내가 좀 봐도 되겠소?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보니 나이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오래된 포목점을 운영하는 황 노인이었지요. 황 노인은 손수건을 집어들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고 햇빛에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황 노인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수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어디서 배웠소? 혼자 익혔습니다. 혼자서, 이 매화수를 혼자서 익혔단 말이오? 황 노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꽃잎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소. 여기 이 수술 부분 보시오. 이렇게 가는 실로 이렇게 섬세하게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장터에 몇이나 되겠소. 황 노인은 손수건을 내려놓고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장에 얼마요? 복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5푼이면 5푼. 황 노인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것이 5푼짜리요. 이 솜씨가 한 장에 20푼은 받아야 하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되다 마다요. 오히려 싼 거요. 황 노인은 5장을 모두 샀습니다. 복수는 손에 쥔 엽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00푼. 한 양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자리를 떠나려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복순이라 합니다. 복순. 복이 순하게 온다는 이름이로군. 참 잘 지은 이름이요. 황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 한 가지 말해주리다.
제주란 감추면 썩고 쓰면 빛나는 법이요. 아가씨 손에 있는 제주 절대 감추지 마시오. 복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황 노인은 그 후로도 복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팔자리를 봐주기도 하고 좋은 실과 천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한양 포목상들과 연결해 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한양 양반과 마님들이 이런 수 놓은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시오? 제대로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복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발이 아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대문 앞에 홍씨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복수는 품에서 엽전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번 것입니다. 홍씨 할멈은 엽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 양이로구나. 네. 손수건 5장을 팔았습니다.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엽전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복순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집안일을 마치고 낮에는 바느질을 하고 장날마다 장터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버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개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색동저고리까지 만들게 되었지요. 황 노인의 말대로 한양 포목상과 연결이 되자 일이 커졌습니다. 한양에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매화수 놓은 놀이개 주머니 20개, 다음 달 초까지 부탁하오. 복수는 밤을 새워가며 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술을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최 돌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몸이 상하겠소. 좀 쉬어가며 하시오.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복수는 진심이었습니다. 바느질을 할 때만큼은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도 시어머니의 눈총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갑순이 복순의 바느질 광주리를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바느질 좀 할 줄 아는데 함께하면 어떻겠소? 복순은 잠시 갑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좋지요. 갑순은 실을 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순의 손수건에는 꽃인지 뭉텅이인지 모를 것이 그려져 있었지요. 갑순은 슬그머니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다고. 그러고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을수는 달랐습니다. 제가 색실 사오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장 보러 갈 때 같이 가겠습니다. 을수는 성실했습니다. 복순이 필요한 것을 척척 구해다 주었고 완성된 물건을 포장하는 것도 도왔습니다. 복순은 을순에게 간단한 바느질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실을 잡고 이렇게 천을 당기면서 을수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손재주가 특출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했지요. 두 사람이 함께하자 일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수는 홍씨 할멈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보자기를 풀자 엽전 꾸러미가 나왔습니다. 얼마냐? 10냥입니다. 홍씨 할멈의 눈이 커졌습니다. 10냥, 2달 만에? 네. 한양 주문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을순 형님도 도와주셔서
일이 빨라졌습니다. 홍씨 할멈은 한참 동안 엽전 꾸러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구나. 네. 그리고 어머님.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황 노인 어르신께 여쭤보니 한양 반가의 마님들 사이에서 수놓은 혼수 용품이 크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고리, 치마, 이불보에 술을 놓으면 훨씬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집안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고 싶을 뿐입니다. 홍씨 할멈은 엽전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복수는 방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홍씨 할멈이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순의 이름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주 최씨 집 막내 며느리 수솜씨가 장난이 아니래. 한양에서도 주문이 온다던데. 그 다리 저는 아가씨 말이야? 세상에, 그 손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느 날은 인근 고을 현감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마님의 혼수 이불보에 술을 놓아달라고 하십니다. 값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수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껏 하겠습니다. 현감댁 이불보 작업은 한 달이 걸렸습니다. 모란꽃과 봉황을 수놓은 그 이불보는 완성되자마자 현감 댁마님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세상에, 이것이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맞소.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인근 5고을에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복수는 을순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황 노인의 포목점을 통해 색실과 천을 대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주문서를 정리하고 납품 날짜를 맞추었습니다. 어느새 집안의 빚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석 달이 지났습니다. 홍씨 할멈이 어느 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씨 할멈이 직접 부엌에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복수나. 네, 어머님. 홍씨 할멈은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복수는 잠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씨 할멈의 눈에는 낯선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존심도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복수는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님 풀 먹이는 것을 잘 아시지요. 천의 풀을 잘 먹여야 수가 곱게 놓이는데 제가 늘 어렵더라고요.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날부터 홍씨 할멈도 일에 합류했습니다. 최씨 집안의 안방, 건넌방, 부엌할 것 없이 온 집안에 색실과 천 조각이 가득했습니다. 갑순만 혼자 구석에서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저렇게 고생을 사서 하다니 이해를 못하겠군. 하지만 아무도 갑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최씨 집안에 들어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장날이었습니다. 황 노인이 복순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복순 아가씨, 큰일이 났소. 좋은 쪽으로. 무슨 일이십니까? 황 노인은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한양 제일의 포목상 이 대방이요.
이 사람이 아가씨 물건을 보고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구려. 한양에 올라와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소? 복수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양이 대방은 궁궐의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면 궁궐 상궁들에게까지 물건이 닿을 수 있었지요. 가겠습니다. 복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홍씨 할멈에게 말하자 처음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양이라니. 길도 멀고 험한데. 어머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홍씨 할멈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몸 조심해라. 그것은 홍씨 할멈이 복순에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복순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이 대방은 복순의 작품을 보자마자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요.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란 말이요. 이 대방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대궐에서 중전 마마의 탄신일을 앞두고 특별한 수 놓은 병풍을 구하고 있소. 전국을 뒤졌는데 마땅한 것이 없었지. 그런데 이 솜씨라면 가능하겠소. 복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석 달 안에 10폭 병풍을 완성해 주시오. 값은 넉넉히 드리겠소. 이 대방이 제시한 값은 복순이 지금까지 번 돈의 3배가 넘었습니다. 복순은 홍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집안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복순이 말했습니다. 집안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을순이 손뼉을 쳤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요? 최 돌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을 감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가짜 승리였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병풍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을순, 홍씨 할멈과 함께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10폭에 걸쳐 십장생을 수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학, 사슴, 소나무, 구름, 파도.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정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순이 복순의 바느질 광주리를 뒤졌습니다. 복순이 작업하던 병풍 천이 사라졌습니다. 형님, 혹시 이 천 보셨습니까? 갑순은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못 봤는데요. 그날 저녁 복순은 이웃집 안악에게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복순 씨, 아까 갑순 씨가 장터에서 뭔가를 팔던데. 곱게 수 놓인 천 조각이었는데 혹시 아는 거요? 복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튿날 황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노인장, 혹시 어제 장터에서 수 놓인 천 조각을 팔러 온 사람을 보셨습니까? 황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봤소. 최 씨 집 첫째 며느리였소. 그 천이 복순 아가씨 것이오? 네. 황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천을 산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낼 수 있소. 하지만 황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황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순 씨가 장터에서 이런 말을 퍼뜨렸소. 복순 아가씨의 수솜씨가 사실은 자기 것이라고. 복순 아가씨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복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황 노인이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한양이 대방에게도 그 말이 전해졌소. 이 대방이 크게 화를 냈다 하오. 솜씨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데 속았다고.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갑순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태연했습니다. 복순 씨, 어디 다녀왔소? 복순은 갑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왜 그러셨습니까? 갑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오? 제 천을 가져가신 것, 그리고 장터에서 하신 말씀. 갑순은 피식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내가 언제 그랬소? 형님. 복순 씨, 잘 들으시오. 갑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집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요? 나는 첫째 며느리요. 당신은 막내 며느리고, 이 집안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 보시오. 그날 밤 갑수는 홍씨 할멈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실은 복순이가 장터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수놓은 물건을 팔면서 돈을 따로 챙긴다고요. 집안에는 일부만 갖다 준다는 말이 있어요. 홍씨 할멈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제가 어찌 알겠어요. 하지만 소문이 그렇게 나 있으니 걱정이 되어서요. 갑수는 걱정스러운 척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각 복수는 작업실에서 병풍 천을 다시 짜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천 대신 새 천을 구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홍씨 할멈이 복순을 불렀습니다. 복순아. 네, 어머님. 내가 장터에서 돈을 따로 챙긴다는 말이 사실이냐? 복순은 눈을 들어 홍씨 할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이 돈다는 것이냐? 어머님, 저는... 닥쳐라. 홍씨 할멈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복순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내 눈에는 내가 발이 성하지 않은 것부터가 마음에 걸렸는데 역시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복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이 대방에게서 전갈이 왔습니다. 수솜씨가 복순씨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들었소. 사실이라면 거래를 다시 생각해야겠소. 그것도 모자랐습니다. 을순이 조심스럽게 복순에게 말했습니다. 복순씨, 사실 나도 겁이 나오. 갑순 형님이 나한테도 뭐라 했거든요. 복순씨 일에서 손을 떼라고.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한테 이르겠다고. 을순은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복순씨 편이요. 하지만 나도 이 집에서 살아야 하니. 을순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복순은 을순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복순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 노인마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 대방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하는구려. 내가 말렸지만 소문이 너무 퍼진 모양이요. 그날 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수는 창호지 문 너머로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 돌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소? 네. 이 대방 거래가 취소되면 어떻게 할 거요? 복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였습니다. 홍씨 할멈이 복순을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갑순과 갑돌내외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홍씨 할멈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복순아. 네, 어머님. 이 집에서 나가거라. 마당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복수는 홍씨 할멈의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더 할 말이 있느냐? 갑순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집안 돈을 따로 챙기는 며느리를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최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복순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홍씨 할멈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거라. 내 눈이 멀어서 저 여자 편을 드는 것이다. 어머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홍씨 할멈의 고함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복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복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것이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바느질 도구가 전부였지요. 최 돌쇠가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당신 정말 가려는 거요? 내가 어머니께 다시 말해보겠소. 괜찮아요. 괜찮다니요. 이게 어떻게 괜찮은 거요? 복수는 보따리를 묶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어머님도 나쁜 분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이렇게 되었네요. 최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디로 갈 거요? 복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터 근처에 방을 얻겠어요. 황 노인 어르신께 부탁드리면 되겠지요. 복수는 보따리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을 지나는데 갑순이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을수는 처마 밑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을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혼자서 빈손으로 1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앞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대방과의 거래는 취소되었고 집안에서는 쫓겨났고 도와주던 을순마저 손을 뗐습니다. 복수는 장터 어귀의 낡은 주막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막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황 노인의 도움으로 장터 근처의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쪽방이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양쪽 벽이 닿을 만큼 좁은 방이었지요. 창문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첫날 밤 복수는 그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거래도 함께 일하던 사람도 등잔불이 가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였습니다. 복순이 이 집안에 처음 들어오던 날 새벽 부엌에서 만났던 그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몸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 복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살아가는 마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순은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피우던 일. 장터에서 처음 황 노인을 만나던 일. 밤새 바느질을 하던 일. 홍씨 할멈이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와 팔을 걷어붙이던 일. 을순과 함께 웃으며 색시를 고르던 일. 그리고 갑순의 차가운 눈빛. 홍씨 할멈의 고함 소리. 텅 빈 마당을 나서던 그 발걸음. 복순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것들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번에는 정말 일어서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 복순은 한참 동안 그 두려움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황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재주란 감추면 썩고 쓰면 빛나는 법이요. 복순은 눈을 떴습니다. 지금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거래도 없다. 하지만 손이 있다. 바느질 도구가 있다. 그리고 실력이 있다. 갑순이 소문을 퍼뜨렸다고 해서 복순의 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씨 할멈이 쫓아냈다고 해서 복순의 바늘이 무뎌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바느질 도구를 꺼냈습니다. 실을 골랐습니다. 등잔불 아래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꽃 한 송이가 피어났습니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바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복순은 완성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매화 한 가지가 수놓인 손수건이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대방을 직접 찾아가겠다. 소문이 아니라 내 손으로 증명하겠다. 사람의 가치는 남이 만들어주는 소문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마음에 있는 것이니까. 복순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순은 황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장 한양에 가겠습니다. 황 노인은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쪽방에서 밤을 새웠을 터인데도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 대방이 거래를 취소했소. 이제 가서 무엇을 하려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순은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밤새 완성한 매화 손수건이었습니다. 황 노인은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앞면을 보고 뒷면을 보았습니다. 한참 후 황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아가씨. 네. 이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수요. 복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 만든 것이요? 네. 황 노인은 손수건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 대방에게 직접 편지를 쓰겠소. 복순 아가씨를 직접 만나달라고. 눈으로 보면 알 것이오. 감사합니다. 노인장. 황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이것은 아가씨 실력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하리다. 한양에 가거든 이 대방에게만 가지 마시오. 한양 제1의 바느질 대회가 다음 달에 열린다오. 전국의 바느질 장인들이 모이는 자리요. 거기서 실력을 보여주시오. 소문은 소문으로 이길 수 없소. 실력은 실력으로만 이길 수 있소. 복순의 눈이 빛났습니다. 바느질 대회라고요? 그렇소. 우승하면 궁궐 상궁들 앞에서 시연을 할 기회가 생기오. 그것이 진짜 증명이 되는 것이오. 복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은 최 씨 집안 앞을 지나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끝에 주황빛 감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복순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 길이었습니다. 복순은 황 노인이 써준 편지를 품에 안고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평지도 힘든데 고갯길은 더욱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복순은 한양 도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기와집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물처럼 흘러다녔습니다. 복순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편지를 한 번 만지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 대방의 포목상은 종로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간판만 봐도 범상치 않은 곳이었습니다. 복순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점원이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복순의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 먼지 묻은 옷. 홍주에서 왔습니다. 이 대방을 만나러 왔습니다. 점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대방께서 아무나 만나시는 줄 아시오? 이것을 전해 주십시오. 복순은 황 노인의 편지와 매화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점원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더니 안쪽에서 급히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로 보이는 체격이 우람한 남자였습니다. 황 노인 편지를 가져온 분이 당신이요? 네. 이 대방은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손수건으로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당신이 만들었소? 네. 이 대방은 손수건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오시오. 안쪽 방에는 커다란 창문이 있었습니다. 이 대방은 그 창가에서 손수건을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황 노인 말이 맞았구려. 이 대방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인의 솜씨요. 소문 같은 것은 상관없소. 눈으로 보면 아는 법이니. 복순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오. 이 대방이 팔짱을 꼈습니다. 황 노인 편지의 바느질 대회 이야기도 적혀 있던데. 나가실 생각이오? 네. 좋소. 그 대회에서 내가 당신 실력을 직접 보겠소.
우승하면 병풍 거래를 다시 시작합시다. 복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방은 빙긋 웃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소.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물건이오. 그게 전부요. 바느질 대회는 보름 후에 열렸습니다. 한양 도성 안 너른 마당에 전국에서 모인 바느질 장인 25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사는 사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첫날은 속도였습니다. 둘째 날은 기초 기법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자유작품이었습니다. 복수는 첫날 속도, 심사에서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 자리를 잡고 앉는 것도, 도구를 집어드는 것도 남들보다 느렸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절름발이 아가씨는 왜 나온 것이오? 보기도 딱하네. 복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기초 기법 심사에서 복수는 중간 성적을 받았습니다. 심사관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기법은 완벽한데 속도가 너무 느려. 우승은 어렵겠는데. 셋째 날 자유작품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앞에 놓인 흰 천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눈을 감았습니다. 홍주의 최씨 집안이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감나무가 떠올랐습니다. 홍씨 할멈의 굳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을순의 미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최돌쇠의 붉어진 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몸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 복수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감나무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줄기에서 가지가 뻗고 가지 끝에 잎이 달리고 잎 사이로 주황빛 감이 열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인물 하나가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을 가진 작은 여인이었습니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천 위에 살아있는 것들이 피어났습니다. 감나무 잎의 결이 보였습니다. 감의 꼭지 하나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여인의 옷자락에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5시간이 지났습니다. 복순이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사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심사관이 작품을 들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세상에, 그 한마디가 마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심사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수석 심사관이 돌아서서 마당을 향해 말했습니다. 우승은 홍주에서 온 복순 씨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절름발이 아가씨가? 저 작품 좀 봐. 저게 사람 손으로 만든 게 맞아.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지? 이 대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순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소문만 듣고 판단했소. 용서하시오. 복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대방과 거래가 다시 성사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 바느질 대회 우승, 홍주 최씨 집 막내 며느리 복순, 절뚝거리는 발을 가진 여인. 소문은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홍주 장터에도 당연히 닿았습니다. 황 노인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렇지.
재주는 쓰면 빛나는 법이지. 을순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을순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겁쟁이였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최돌쇠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양으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씨 할멈이 아들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기다려라. 어머니, 지금 복순이 혼자. 기다리라고 했다. 홍씨 할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순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갑순은 소식을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순이 퍼뜨린 소문이 한양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이 대방뿐 아니라 다른 포목상들에게도 복순이 솜씨를 훔친 사람이라는 말이 퍼져 있었지요. 이 대방이 복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소문을 완전히 잠재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하오.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직접 거짓임을 밝혀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꼬리가 달릴 것이오. 복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할 일입니다. 이 대방은 그 말의 뜻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복순이 한양에 있는 동안 홍주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순이 복순의 솜씨를 자기 것이라 속여 팔던 천 조각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천을 산 사람이 한양의 큰 상인이었는데 복순의 대회 우승 소식을 듣고 직접 홍주까지 내려온 것이었지요. 이 천을 판 사람이 누구요? 이것이 복순 씨 작품이라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 아니요? 장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황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다 보았소. 이것을 판 사람은 최 씨, 집 첫째 며느리 갑순이요. 갑순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그냥 훔쳤다는 말이오?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여자가 복순 씨 물건을 훔쳐 팔았단 말이야? 게다가 솜씨까지 자기 것이라 했다고? 어쩐지 복순 씨가 억울하게 쫓겨났다더니. 갑순의 남편 갑돌은 아내 곁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몰랐소. 나는 정말 몰랐소. 갑순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몰라. 같이 살면서 몰랐다고? 하지만 아무도 갑순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홍씨 할멈이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멈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씨 할멈은 방 안에서 혼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발로 새벽마다 부엌에 불을 피우던 복순. 아무 말 없이 구박을 받아내던 복순. 한 양을 두 손으로 내밀던 복순. 쫓겨나면서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던 복순. 홍씨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이 홍주로 돌아온 것은 대회가 끝나고 열흘 후였습니다. 이 대방과의 거래를 마무리하고 병풍 납품 일정을 잡고 한양에서 새 거래처 2곳을 더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복순 씨, 돌아왔소. 수고 많았소. 우리 홍주 자랑이요. 한양에서 우승했다면서요? 대단하오. 복순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황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잘 됐소. 네, 노인장 덕분입니다. 내 덕은 무슨. 아가씨 실력이지. 황 노인은 복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터 입구 쪽에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을순이었습니다. 을순은 복순을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겁쟁이라서. 을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순은 을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복순은 을순을 바라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내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을순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최 씨 집안 앞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홍 씨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최 돌쇠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복순은 대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홍 씨 할멈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복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홍 씨 할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복순아. 네, 어머님. 홍 씨 할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홍 씨 할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감나무 아래서 늙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복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복순이 얼른 달려가 홍 씨 할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홍 씨 할멈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발만 보고 내 마음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내 잘못이다. 어머님, 용서해다오.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순은 홍 씨 할멈 앞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서로 용서합시다. 최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주황빛 감이 가을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갑순의 이야기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벌어진 일로 갑순의 거짓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갑순을 외면했습니다. 저 여자 근처에는 가지 마시오. 남의 물건을 훔쳐 팔고 소문까지 퍼뜨렸다는데. 갑순의 남편 갑돌은 아내와 크게 싸우고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홍 씨 할멈은 갑순을 불러 앉혔습니다. 내 죄를 알겠느냐? 갑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은 아는데 왜 그랬느냐? 갑순은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무엇이? 복순이가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가 되나 싶어서. 홍 씨 할멈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이로구나. 갑순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홍 씨 할멈이 말을 이었습니다. 가사는 없다. 남편도 같다. 하지만 내 손발은 성하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라. 갑순은 그날 이후 조용해졌습니다. 입에서 남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혼자 일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복순이 홍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대방에게 납품한 병풍이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중전 마마의 탄신을 선물로 올려진 그 병풍을 보고 대전에서 전갈이 내려왔습니다. 이 병풍을 만든 장인을 알아보아라. 이 대방에게서 복순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홍주 최씨 집 막내 며느리, 절뚝거리는 발을 가진 여인.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순이 최씨 집안에 들어온 지 꼭 3년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홍주 장터에는 새 간판이 하나 걸렸습니다. 복순 수방쇼방, 술을 놓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간판 아래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주문서를 들고 내려오는 상인들, 인근 고을에서 혼수를 부탁하러 오는 양반대 가인들, 솜씨를 배우러 오는 동네 안악들. 복순 수방에는 일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었습니다. 을순이 살림을 맡았습니다. 황 노인은 재료 조달을 도왔습니다. 홍씨 할멈은 매일 아침 일찍 나와 풀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순은 가장 안쪽 자리에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3년 전 장터 구석에서 손수건 5장을 팔던 여인이었습니다. 절뚝거리는 발을 가졌다고 구박받던 며느리였습니다. 쪽방에서 홀로 밤을 새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수는 달랐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고요하고 깊었습니다.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 손에서 한 땀 한 땀 피어나는 꽃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3년 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씨 할멈이 복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복순아, 네, 어머님. 저 간판 말이다. 홍씨 할멈이 창밖에 복순 수방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잘 지었다. 복순은 바늘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홍씨 할멈의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3년 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순은 빙긋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홍씨 할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손에 풀칠을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3년 전 가을, 절뚝거리는 발로 텅 빈 대문을 나서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같은 마당에서, 같은 감나무 아래서 시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바늘을 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발이 아니었습니다. 발은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복순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홍주 땅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절뚝거리는 발을 가진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는 이야기. 구박받던 여인이 스스로 일어서 시어머니를 감동시켰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성하다고 사람이 성한 것이 아니고, 발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불편한 것이 아니더라. 옥분 할머니가 새벽 부엌에서 복순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타고난 몸이 아니라 살아가는 마음에 있는 법이지. 복순은 그 말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놓듯 한 발 한 발 걸음을 내딛듯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탐욕을 심으면 배신을 거두고 정성을 심으면 복을 거두는 법입니다. 갑수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다 자신이 가진 것마저 잃었습니다. 복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정성을 다했기에 없던 것까지 얻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복순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복순처럼 외롭게 걷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한 발이 불편해도 걸을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닿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미담여 훈장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